25번 같이 보겠습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중 A 지점에 설치된 헤드 한 개만 개방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헤드 방사 압력은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인가 구하시오. 급수관 H점에서의 가압수 압력은 1.5. T 및 엘보는 직경이 다른 T 및 엘보는 사용치 않는다. 이 무슨 얘기예요? 레드샤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엘보가 E경 엘보가 있고 T가 E경 T가 있는데 E경 T를 쓰게 되면 레드샤가 필요가 없어요. T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40, 32 이게 이제 E경 T인데 이러면 이제 레드샤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경이 같은 T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레드샤가 필요하죠. 여기 40 곱하기 32 레드샤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해요. E경 T가 40, 32 이런 T는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는 줄어드는데 이쪽 방향에 또 큰 거는 없어요. 40, 32, 40 이런 거 없고요.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같은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50, 40, 40 이쪽이 큰 거 있죠.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같은 것, 다른 것 요쪽만 작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3번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15A용 헤드가 설치된 것으로 한다. 배관은 25mm거든요. 근데 15A니까 헤드 쪽에 레드샤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4번에 직관 마찰 손실 100m당 A점에서 헤드 방수량 80 관이염새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직관 길이 주어진 걸 보게 되면 90도 엘보, 레드샤, T 직류, T 분류인데 여기 한 개를 더 써주세요. T 분류 옆에 는 측류. 측류 T하고 분류 T하고 값의 크기가 똑같아요. 어떤 거는 반드시 이건 측류 T예요. 어떤 거는 반드시 이건 분류 T예요. 이 분류 T를 측류 T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값이 같아요. 값이 같으니까 헷갈려도 이를테면 측류 T인데 분류 T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도 최종 답은 같죠. 측류 T 값하고 분류 T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했어도 맞게 해주는 거지 정확하게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7번에 방사압력 산정에 필요한 계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사압력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넷째 자리 미만은 삭제. 여기 H점의 압력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5. 지금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메가파스칼로 나올 수 있어요. 메가파스칼로 나오면 약 얼마예요? 0.1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단위만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H에서 A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얘만 개방됐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얘만 개방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요?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다른 데는 흐르지 않고 이렇게만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여기에 압력은 A점 PA라고 했을 때 PA는 자 이렇게 쭉 갑니다. 1.5에서 쭉 가요. 올라갔죠? 100mm 올라갔어요. 100mm 올라갔어요. 100mm는 0.1 미터입니다. 이것은 0.01 kg per 제곱센치예요. 0.01 kg per 제곱센치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더하기가 돼야 돼요? 여기의 압력이 지금 마찰 손실을 무시했을 때 1.5예요. 그럼 여기 압력은 더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은 커지거든요. 마이너스 해야 여기 압력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0.01. 또 쭉 갑니다. 쭉 마찰 손실을 무시했을 때 얼마 올라갔어요? 0.01 또 올라갔죠. 마이너스 0.01. 이쪽 와서 밑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플러스겠죠? 0.03.
마찰 손실이 있는데 델타 P가 있는데 이 델타 P는 빼줘야 될까요?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죠. 여기에 압력보다 여기에 압력이 마찰 손실만큼 적어져요? 커져요? 여기에 압력을 알고 여기에 압력을 구해라 그러면 더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압력을 알고 여기를 구하라고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P인데 공식은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뭐만 알면 뭐가 나와요? 델타 P만 알면 PA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공식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예요? 델타 P를 구하는 문제. 이 델타 P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핵심은 뭐예요? 직류티, 분류티를 아는 거죠. 즉 마찰 손실 압력을 제대로 구하는. 마찰 손실 압력을 제대로 구하려면 배관 부속이 문제죠. 배관 길이야 3m 3000mm니까 3000mm는 3m. 얘는요 또 3m. 얘는 0.1m.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다 있죠. 예, 1.5m, 2m, 2m, 0.1m, 0.1m, 0.3m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관부속품이요. 관부속품을 표기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T가 있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여기에 엘보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레두샤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고.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죠. 좀 집중을 하자고요. 이제 관부속품만 구하면 핵심적인 거는 해결이 되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에 1.5다. 여기에 압력은 얼마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마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압력은 1.5다. 여기에 압력은 얼마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찰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의 마찰 손실 압력을, 이것의 압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압력은 얼마냐? 이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 하나를, 목표하는 선 하나를 딱 그려야 돼요. 어디를 알고 어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출발점과 목표점을. 네. 선을 하나를 딱 긋습니다. 그리고 부속을 표현해. 이 선상의 부속을 표현해봐요. 레두샤가 있죠. 엘보가 있죠. T가 있고 레두샤가 있어요. T가 있어요. 레두샤가 있어요. T가 있어요. 엘보가 있고 엘보가 있고 엘보가 있고 여기에 레두샤가 있어요. 이 레두샤는 25 곱하기 15 레두샤예요. 여기에 레두샤는 32 곱하기 25 레두샤고 여기에 레두샤는 40 곱하기 32 레두샤예요. 여기에 레두샤는 50 곱하기 40 레두샤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얘는 작은 쪽에 따릅니다. 15표에 따르고요. 25표에 따르고 32표에 따르고 40표에 따라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15 레두샤 값을 안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15를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으니까 15의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얼마의 값을 써야 돼요? 25를 써야죠. 얘가 작은 쪽이 아니고 큰 쪽 값을 써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다 큰 값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원칙을 얘기할게요. 원칙은 작은 곳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작은 거에 따라야 돼요. 왜요? 큰 것을 넣고 계산을 하고 작은 것을 넣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을 넣고 계산한 최종 마찰 손실 값이 더 크게 나와요. 왜요? 구경이 작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현장에서 계산을 할 때 원칙은 뭐라고요? 작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은 것에 따를 수가, 얘는 사실은 따를 수가 있죠. 얘를 25에 넣었어요. 그리고 얘도 25에 넣었어요. 분명히 얘는 두 개는, 얘는 큰 레드샤고 얘는 작은 레드샤인데 두 개를 같은 값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를 어쩔 수 없이 25에 넣어야 되잖아요. 표에 안 주어졌으니까 15를. 그럼 얘를 25에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32에 넣어야죠. 얘는 40에 넣고. 이게 밸런싱 한 거죠. 얘를 25, 얘를 25, 얘를 32, 얘를 40에 넣으면 언밸런싱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25, 32, 40, 50의 값을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를 한번 가보죠. 이제 레드샤는 설명을 했고요.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A만 개방됐기 때문에 위로 물이 흘러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 100% 물이 이 T에서 100% 직진을 하죠. 그죠? 이 100% 직진하는 100% 직진한다. 물 흐름이. 그러면 이거는 직류티예요. 100% 90도 꺾인다. 그러면 이거는 청류티입니다. 분류티는 분류가 있는데 이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 나눌 분자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50%든 10%든 5%든 간에 나눠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흐르면 이거는 분류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 청류티, 분류티는 원래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계산 과정에서는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게 수치가 같으니까. 계산값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구분 잘 못해도 값은 똑같아요. 근데 직류티하고 직류티하고 분류티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90도 엘보예요. 얘는 T입니다. T는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꺾였어요? 90도 꺾였어요. 물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요. 100% 90도 꺾인 거예요. 뭐죠? 측류티 맞습니다. 얘는 100% 직진을 합니다. 100% 직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직류티, 측류티, 직류티, 직류티인데 이 문제에서는 측류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조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류로 써야 되는 거예요. 50mm 한번 해보죠. 50mm. 직관이 얼마예요? 3m. 부속이요? 무슨 T? 직류 T 1개. 그리고 여기 뭐예요? 예, 레드샤 1개. 이 레드샤가 50 곱하기 40 레드샤인데 50에 넣으라면서요. 그래서 50에 넣었잖아요. 50칸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표 중에 50표의 값을 따라야죠. 그래서 50표가 얼마예요, 값이? 1.2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개 곱하기 1.2를 넣어야 된다고요. 50을 넣어야 돼요. 40을 넣으면 안 되고. 레드샤는 40을 넣을 수도 있고 50을 넣을 수도 있어요. T는요. 40을 넣거나 50을 넣거나 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50에 넣어야죠. 50을 넣어야 될까? 40을 넣어야 될까? 이게 레드샤만 그렇다고요. 레드샤만 큰 쪽 작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샤는 조금 전에 큰 쪽 작은 쪽을 집중 설명한 거고요. T는요. 직류, 분류, 측류를 집중 설명한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자, 다음 40이요. 40. 직관 3m. 요거 90도 엘보 1개. 그리고 여기에 무슨 T요? 청류 T인데, 청류 T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청류 T가 아니고 뭘로 쓰라고요? 분류 T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왜? 조건에 청류란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분류로 써야 되는 게 원래 청류 T지만 값이 똑같으니까 1개. 그리고 뭐요? 레드샤. 이 레드샤는 얼마 레드샤예요? 40 곱하기 32 레드샤인데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40에. 그래서 40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40표의 값을 읽어야죠. 32A입니다. 32mm. 직관 얼마예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있죠. 1.5m.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뭐 한 개 잘못했네. 그죠? 직관에 요거 0.1m 빠졌었네요. 자, 부속은요? 직류티 레드샤 32 곱하기 25 레드샤 32 값에 들어갔고 32표를 읽어야죠. 25는요
직관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2m, 0.1, 0.1, 0.3. 그리고 부속은요, 직류T 1개, 90도 엘보 3개. 그리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 옥내 소화전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함에 있는 앵글 밸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레드샷. 요게 누락되기가 쉬워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레드샷은 25 곱하기 15 레드샷인데 25표에 들어왔죠. 그리고 25의 값을 읽어서 써야 되고요.